의총장에서 지도부 헌신 이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최근에 그 조정식 사무총장부터 출마 선언해라 이런 요구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네. 제가 나올 때까지는 뭐 그런 얘기는 많지는 않았어요. 일부는 있었어요? 하는 것 같긴 했는데 조금만 더 확인해 주십시오. 네, 뭐 그것은 뭐 본인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아, 조정식 사무총장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와서 발표하시는 분 중에 본인이 억울하니까 이런 억울한 걸 결심하고 하는 분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뭐 개인의 의견인 거고요. 개인의 의견이고 당 전체적으로 지도부 헌신이나 지도부 불출마를 요구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제가 나올 때까지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고 오늘 또 오늘은 아마 불만이 있는 분들 위주로 얘기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또 사실은 또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듣는 것도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민주당인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분리 줘도 찍소리 못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불만이 있으면은 의총장에서라도 불만을 토로하고 하면 본인들도 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도 의견을 내지 말고 불만 있는 분들 얘기 들어주자. 그냥 들어주면은 또 동료 의원으로서 좀 풀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그 불이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당을 옹호하고 이런 분들은 발언은 거의 안 할 것 같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선으로 의통이 끝났을 것 같은데 지금쯤은 그때 나올 때까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기는 선거,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천. 그로 인해서 큰 틀에서 보면 선거 승리. 이게 결국에는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승리이자 민주당의 승리고. 저는 큰 틀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정치행위가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는 이 힘을 좀 이제 돌려 세워야 되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가장 유력한 집단이 사실은 민주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의 역할과 뭐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건데 이렇게 공천을 해서 잡음이 길어지면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공천이 좀 길어졌는데 아마 공관위원장이 오늘 뭐 규정과 방침대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번 주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발표했고 내일 모레 연거푸서 계속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천 결과가 발표가 되고 어느 정도 경선이 끝나면은 이제 이런 잡음이 또 수그러들 것이고 그러면은 다시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사랑하고 또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가면은 아직도 지금도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 폭주에 맞서달라고 하고 또 여론이 윤석열 정부의 심판에 아주 무게를 엄청나게 많이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한 1, 2주는 한 2월 달, 3월 초까지는 이런 잡음이 우리가 국회의원이 많고 또 다수당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잡음이 나는 분들도 또 불평 불만을 하시는 분들도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은 생각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다른 생각을 가지는 지지자들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보고 또 오히려 공천 잘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아픔인데 빨리 조금 더 그 속도를 냈으면 좋겠어요. 공천에 대한 속도를 그래야 이것이 할지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꾸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저는 공천 결과를 뭐 경선을 하든 단수 공천을 하든 몇 명과 경선을 하게 하든 발표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경선에 또 승복하는 문화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실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은 집단지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막 누구 줄 세우고 막 이런 거는 안 하는 정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국민의힘과 비교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정당인데 그 과정에서 공천 잡음은 뭐 생길 수밖에 없다. 서로 자신에 대한 점수가 나쁘게 나오면 4년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잡음이 길어지는 것은 곤란하다. 이거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국방이죠. 네네. 이재명 대표는 좀 어떠세요? 어떤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이번 공천과 관련해서 갈라치기다, 황골탈퇴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사실은 경선이란 것은 새로운 또 유능한 인재들을 공천을 해서 당이 일신하고 또 발전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년간의 평가를 또 반영하고 또 국민적 지지가 약한 분들은 하고 또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잡음은 늘 나는 건데 이것은 진짜로 황골탈퇴하기 위한 아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그 상임위 평가하실 때 이재명 대표 점수 얼마 주셨어요? 서로 상호 평가하시죠. 상임위 활동 잘하셨습니까? 그게 국방위에서 평가는 절대 평가예요. 국방위는요? 점수로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래요? 점수 평가하고 또 매년 한 번씩 했어요, 사실은. 이번만이 아니라 매년에 우수의원 뽑고 하잖아요. 그럴 때 국정감사 끝나고 하면은 국정감사에서 국방에서 제일 잘하는 의원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뭐 이런 점수 매기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저는 다 반영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재명 대표님은 사실 국방위에 오신 것 자체가 상징성이 있죠. 오셔서 국방위에 이재명 대표가 소속이 돼 있어 국방위원으로 활동하시니까 국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중후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 되고 존재 자체로 이미 50%는 저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바쁜 와중에서도 수시로 오셔갖고 또 바른 말씀을 해주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확히 실정을 짚고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국방위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으세요. 특히 국방 현안과 안보 분야에 대해서 왜냐하면 안보가 우리 국가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반도 위기관리 TF 회의를 직접 주관해 주시고 제가 한반도 위기관리 TF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반도가 남북한이 강대강으로 가고 전쟁의 먹구름이 막 끼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위기관리해야 되느냐 회의도 바쁜 가운데 또 직접 주선해 주시고 또 설 전에는 해병 2사단 가서 공약 중에서 국방 공약을 현장에서 우리 당에서 발표하고 했어요. 22대 그 총선에 대한 그만큼 이재명 대표께서 국방위에 계시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상임위보다 우선적으로 잘 간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는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죠.